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치주의, 의회 민주정치가 한마디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정치를 땅에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 제가 실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 야당의 공천 잘못에 있어요. 공천 잘못 1등 죄인이 김용호입니다. 2등 죄인 황교안.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이러한 역사적 책임, 여권에서는요 1번 죄인이 문재인, 2번 죄인이 이낙연입니다. 이 4명의 주인공들 반드시 나중에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 결정적 증거가 어제 법사위 현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났어요. 법사위에서 어제 거의 2시간 만에요, 이 안건 조정 소위원회에서부터 윤호중이가 방맹이를 딱딱딱 세변 칠 때 결국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독재 정치의 완성판, 결국 그게 뭡니까? 공수처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는 통과될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에 놓여 있어요. 이러니까 대한민국 법치 무너지는 거에 관해서 제가 주변 말씀을 들어보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한마디로. 왜? 이 나라가 그래도요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지금 이제 193, 4개의 유엔 회원국이 있는데 2차 대전이 뭡니까? 결국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 아니겠어요? 전쟁? 거기에서 자유주의의 승리입니다. 이 자유주의 승리, 결국 21세기에 진입하면서까지 가장 성공적으로 역사를 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 주인공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성공적인 역사로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이 공수처법 통과를 비롯한 의회 독재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고, 이것은 결국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권 야권 실명을 2명씩 4명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이면의 책임은 바로 우리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제가 감히 죄송스럽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투표의 함정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상징과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주권 재민을 바탕으로 한 국민투표예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신분 지위를 가리지 않고, 부의 축적, 이런, 그러니까 빈부의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모든 국민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과 김용호의 잘못에 의해서 우리 야권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 실패한 결정적 원인이 바로 공천의 잘못과 지휘권의 상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의회 독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의회 독재의 4.15 총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바람에 휩쓸린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내년 재보궐선거와 차기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이제는 이성을 되찾아가지고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가 어떻게 짓밟히는지 다 봤지 않습니까? 절대로 정말 감정에 의한, 바람에 의한 선거를 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정말 참다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선거를 잘해야 되겠고, 선거는 공천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공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다. 특히 야권, 다시 한번 제가 야권이라 할 것도 없죠. 국민의 힘이죠. 정신 바짝 차려다 공천할 때,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제 방송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 결국은 이제 통과됐는데 연말까지 해서 정식으로 공수처가 이제 발동이 돼요. 그러면 공수처가 얼마나 악법이냐, 제가 말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변이 주도하는, 사실상 민변이 주도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그야말로 날고 뛰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개정된 공수처법이 이번에 통과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개정됐느냐, 그게 김용민이가 주장을 한 대로, 만든 안대로 이 공수처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공수처법이. 그래서 자격 요건이 절대로 굉장히 완화됐어요. 10년 이상 변호사 했었는데 김용민이가 낮춰갖고 5년 이상으로 낮췄어요. 그리고 그 수사검사의 임기는 3년이었던데 7년으로 늘려놨어요.
그리고 최대 3회까지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연임 제한 조항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에 야권에서, 지금 현재는 여권이지만 야권 즉 민변 변호사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요직에. 검찰, 법원, 청와대 말을 할 수 없이 요직을 많이 꿰차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수처까지 꿰차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기존은 공수처법은 25명이 정원인데 50명으로 늘어났어요. 수사관도 40명에서 최대 7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본래는 판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공수처가 기소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공직자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전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악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4명만 추천하면 되는 것으로 해놓고 의결도 7명 중에 5명만 하게 돼 있는 것을 6명이 하도록 된 것을 5명만 동의하면 되도록 바꿔놨어요. 이것은 결국 야당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삭제한 거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상의 민변 공수처가 된다. 이런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2시간 만에 어제 완전히 여당 일방적으로 완성이 됐는데요. 그 완성되는 그 시나리오, 그 과정을 무대 살펴보면 무대는 난장판이었어요. 첫 번째는 언론을 쫓아내고 밀실에서 날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야당이 토론하자고 하니까 지금 무슨 토론할 상황이냐 그러면서 토론도 건너뛰고 비용을 추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비용 추계도 전혀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날림 통과를 했어요. 뒤늦게서 이걸 알고 윤호중 위원장이 비용 추계해서 생략하는데 이의가 없느냐 이렇게 얼렁뚱땅 둘러대고 또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은, 힘없는 야당은 결국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외쳤지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소리 지르고 난리쳐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은 왜 이렇게 숫자가 부족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통과될 수밖에 운명에 있지만 그래도 실패를 하더라도 멋있게 실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분노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실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국회의원을 안 해보고 공무원만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야말로 의사 일정을 당연히 의원들이 다 잘 알죠. 제가 보기에는 법안 이 안건 소위를 열면 여당이 그래 거기에 토론에 응할 걸로 알았습니까? 뭐 하려고 안건 조정 소위원을 열자고 해가지고 오히려 절차적으로인 합법성을 갖추게 무대를 깔아줬느냐, 야당이 먼저. 이것도 잘못이다. 너무 순진하게 법만 따지다가, 지금 여당이 법 따지는 정당입니까? 법과 절차를 따지다가 실패한 거예요. 상대방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을 짜고 작전을 짜야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기습적으로 공수처법을 쉽게, 그야말로 법안 소위에서는 안건 조정 소위에서 77분이 소요되고 이 전체회의에서 30분이 소요됐어요. 그리고 중간에 법안 최종 전체회의에서 딱 6분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30분 정도가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좀 숨을 돌릴 틈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여당에서는 낙태죄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 먼저. 이러니까 숨을 돌리고 야당에서 여유를 가진 것 같아요. 그때 기습적으로 공수처법을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당하고서도 작년 연말에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얼마나 당했어요, 야당이. 이렇게 당했어도 여당이 작전상으로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낙태법 먼저 다루자 하니까 그걸 참말로 믿고 엉뚱한 일 하다가 공수처법 기습 상정해서 불과 6분 만에 처리하는 그런 무대, 조용한 무대를 야당이 만들어줬어요. 아니, 낙태법 통과시킨다, 심의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따졌어야죠. 따지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낙태법 하려고 지금 이렇게 밀어붙였습니까? 공수처법 처리하려고 그랬지. 그러면 공수처법을 맨 먼저 처리하지. 다른 엉뚱한 법 갖다가 미리 깔아놓고서 분위기를 만들겠어요? 순진한지 바보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야당이니까
지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심판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야당한테 떡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게 지금 여론인 걸 야당은 제대로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어제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이 감찰, 그 다음에 보고 패싱 문제, 이런 전반적인 현재 대검 감찰부장이 한동수가 하고 있는 모든 수사와 감찰 권한이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한 정식으로 수사를 하도록 서울 고검에 지시했어요.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제가 보기에는 폭풍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핵폭탄 이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한동수 감찰부장입니다.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래서 이 거부를 하고 서울 고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방금 페이북에 본인의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진실되고 겸손되게 하게 살아가려는 저희 왜곡하는 저희 삶을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 프레임들,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의 극도의 교만과 살이까지 느껴진다.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 저는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 것이다. 죽음으로 내몰려진 상처받은 삶들을 잊지 않겠다. 진실은 가릴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말 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검의 요직에 앉아있고 추미애 애완견으로 뛰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이 한동훈이가 한 얘기 중에요. 진실은 가릴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 부분 정말 본인의 부메랑 돼서 돌아온다. 여러분들 봤잖아요. 조국이 옛날에 한 얘기 전부 자기한테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추미애가 옛날에 했던 것들 전부 본인한테 다 돌아오잖아요. 이 본인한테 돌아가고 있는 이 현상을 한동수 무시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어이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무너지는 현상을 여러분들께서 목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차원이 아니고 똘똘 뭉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추미애가 지금 윤석열 총장 몰아내려고 갖은 지휘권 막탈 감찰권 행사, 그야말로 불법적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 모여서 그 불법적이고 허무맹랑한 김봉현이 같은 사기꾼 얘기만 듣고 직무 정지, 징계 청구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검사 술 접대한 진술, 이것이 묵살당했다. 이거 김봉현이 주장이잖아요. 이게 10월 16일 옥중 편지에서 나온 김봉현이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은 허둥지둥 어제 술 접대 검사 받았다는 검사 한 명을 비롯한 당사자들 불구속 기소 조치를 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은 일체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담당 수사진은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종수 남부지검장이 밀어붙였어요. 이게 얼마나 성급한 조치냐. 그래서 제가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야당 정치인의 범죄는 검찰에서 은폐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런데 당시 남부지검장은 수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강력하게 수사를 해라, 지시까지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의 근거로 추미애가 써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거지로 어제 이 윤갑근, 야당 정치인이 윤갑근이에요. 충북도당위원장 윤갑근이가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은행 로비를 했다, 이 명목으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어요. 구속영장. 금융권에 라임 로비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 금융권의 라임 로비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니라, 이게 로비가 아니라 정상적인 수임을 해서 수임료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2억 원, 그리고 세금까지 냈다는 것이 윤곽근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그리고 윤곽근 수사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이 정도의 피의자를 조사할 적에는 반드시 전자지문을 찍고 조사를 하는데, 전자지문 찍는 것조차도 생략됐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서둘러 갖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갑자기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바로 내일 징계위가 열리니까 징계위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라는 합리적 추론과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돈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돈을 줬다는 사람을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줬다는 사람은 지금 해외에 도피했어요. 바로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부동산 시행업체로 되어 있는 메트로폴리탄의 김용홍 회장은 지금 해외에 도망가 있어요. 이 돈을 줬다는 사람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도 안 했는데 먼저 돈을 받았다는 사람 먼저 조사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라임 이종필 부사장이 우리은행엔 노비가 없었다라고까지 밝히고 있건만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있다. 아마 법원이 제대로 살아있는 법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내일 오전 10시 30분 징계위하고 똑같은 시간에 열려요. 반드시 영장이 기각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걸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부지검이 어제 두 개의 일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는 술 접대 받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하나는 윤갑근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부지검의 이정수, 이 사람은 추미애 직무정지 조치 잘못됐다는 검사의 반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김관정이하고 동부지검의 아들 검사한, 그 다음에 이성윤 중앙지검, 그 다음에 이정수 남부지검장 3명이 빠져 있어요. 지검장 중에. 이래서 지금 많은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또 이 사건들도 전부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어요. 여권에 대한 로비 진술을 협박받았다. 이렇게 김봉현이가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거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려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는 협박이 있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김봉현 씨가 이미 A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를 진술하고 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까지 수립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런 의혹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 짜맞추기 수사, 이것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권 로비와 관련해서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 김봉현이가 주장했지만은 검찰은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했고 수사 절차의 이의를 변호인들이 어느 누구도 제기한 적이 없다. 더군다나 김봉현 씨는 기동민한테 1,000만 원짜리 양복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양복값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로 낮춰서 특정했을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미애가 제시한 징계 정지의 상당 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또 얼마나 지금 추미애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느냐. 이성윤이 둘이서. 아마 둘 다 공모 혐의, 박은정 포함, 한동수 포함, 심재철 포함, 이 공모 혐의자가 역사적 법정에 쓸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스스로 저지른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 감찰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감찰위원회가 열렸는데 박은정이가 무슨 통화 기록을 갖고 나왔어요. 윤석열 총장 부부하고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내역을 낱낱이 다 공개했어요. 왜 공개했을까요? 윤석열이 직무 배제하는 게 정당하다가. 그런데 일면 그렇게 써먹지를 못했어요. 활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감찰위에서 직무정지 잘못됐다고 결론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풍이 부느냐. 이 통화 기록 어디서 도대체 났느냐. 알고 보니까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했잖아요. 감찰하려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통화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통화 기록을 전부 다 박은정이한테 넘겨줬어요. 수사팀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특정해달라. 윤석열 감찰하는데 필요한 통화 자료가 뭐냐 했는데 끝까지 다 넘겨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성윤이가 수사팀에 전부 다 명령하는 바람에 전부 다 넘겨줬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통비법 위반인데 이 통비법 위반은 굉장히 엄합니다. 이건 전부 다 징역형이에요. 최소한도. 그 다음에 윤석열 부인은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 통화 관련 내용 이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위해서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자료잖아요. 수사 기밀이에요. 공무상 기밀이에요. 공무상 기밀을 박은정이한테 누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무상 기밀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한동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박은정이가 이성윤과 짜고 통화 기록을 전부 다 빼돌렸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다 추미애가 지시한 거 아니겠어요? 전부. 왜냐하면 류혁 감찰관은 추미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류혁 감찰관을 패싱하고 전부 박은정이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앞으로 이 통비법 위반 사건이 엄청난 또 폭발적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징계위가 열린다고 해서 윤석열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국면으로 제3탄으로 세 번째 무대로 돌입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김여정이가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한 6개월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김여정이가 한동안 박지원 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임 통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대남 관계, 대미 관계는 김여정이가 맡아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임이라는 말은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역할과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맞아요. 바로 뭐냐? 지금 비건이 서울에 와 있어요. 비건이 와 있고 강경화는 어디가 있느냐? 중동 관련해서 지금 온라인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경화가 이 일을 저질렀어요. 결국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사실 뭐 옳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오래간만에 강경화가 옳은 얘기를 했어요. 어제 최근에 5일날 IISS라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아주 세계 최대의 최고의 싱크탱크입니다. 영국. 중동 쪽 국제안보 포럼 마나마 대화에 참석해서 코로나가 북한을 더 북한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 모든 신호는 북한 정권이 코로나 통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참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한테 보건협력을 제의했지만 반응하지 않고 있다. 공중보건을 위한 각종 협의에 북한을 초대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김정은과 김여정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이러니까 바로 8일날 김여정이가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담화에서 망언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의 폐쇄성이 다시 한번 강경화에서 노출되고, 그리고 김정은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심각하다. 이거를 강경화가 전 세계에 폭로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김여정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담화를 통해서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하여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 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다. 복심이 빤히 들여다보인다.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것은 마침 비건이 서울에 와서 그야말로 황제 칙사 대접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무대가 펼쳐진 상황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잘 듣고 비건도 잘 듣고 트럼프와 바이건도 잘 들어라. 나는 그렇게 쉽게 남북 정상, 미북 정상에 나갈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니 똑바로 내가 허락하는 대로 잘 들어라. 이러한 명령조 담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걸 듣고서도 문재인 정부는 자존심도 없느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으로 제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뉴스 잘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